장미정 대변인은 오늘요, 당 측이 2차 가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추행 피해자를 도운 당직자들이, 그러니까 조력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들이 또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당내 인사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강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며 윤리위와 인사위를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웠고 외부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당무위원과 고위당직자 일부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다고도 주장했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으며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 대변인은 피해자들이 당에서 지원하는 회복 조치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돌아온 건 동지라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다고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오전에 이 같은 강 대변인의 폭로가 나오니까 조국혁신당 측에서는요, 즉각 장문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금 진실 공방으로까지 흐르는 양상입니다. 네, 이 조국혁신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강 대변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당헌 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신고 접수 이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를 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또 그 결과를 수용해서 가해자를 제명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앞서 혁신당은 이 성비위 사건 관련 가해자 2명에 대해서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 윤리위, 인사위 절차에 가해자 측근이 관여했다는 강 대변인 주장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회피했고 외부 인사가 책임을 맡아 사건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성비위 피해자 조력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독단적인 해임이나 물리력 행사 등으로 당내 질서를 어지럽혀 윤리위 절차에 따라 제명된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는 게 혁신당 측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혁신당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당을 떠나기로 한 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정컨대 당과 맺었던 계약 기간의 종료를 한 시점에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그 관련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여러 주장을 본인의 시각에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각이 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아시다시피 사실상 조국 전 대표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조 전 대표의 영향력 막강하죠.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기는 했지만요. 어떻든 당 내부에서 이렇게 성비위 사건으로 이 정도로 갈등이 깊었는데 조 전 대표는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알았다면 적어도 출소한 뒤에는 뭔가 수습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를 두고도 강 대변인과 조국 혁신당 측은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가 수감돼 있는 기간 당원들이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상황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조 전 대표로부터는 성비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사실상 조 전 대표도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 석방과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 전 대표가 나오면 상황이 바로 잡히리라 생각했지만 상황의 반전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요, 이 조 전 대표가 수감 중에 이 사건 자체를 인지할 수는 있어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조 전 대표와 이번 논란을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이 조 전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는 이 강 대변인 발언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관련해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면회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잠깐 얘기는 있을 수 있으나 이거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당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수감 중에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국 원장님께서 당사를 방문하실 때 꽃다발을 준 당직자가 또 사건의 가해자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그 얘기도 들었는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거든요.